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대학원의 아시아 지역 원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건강학 박사 과정이 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과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학 박사를 키워서 양육하고 지도해서 학위를 미국 퓨리턴 대학교 건강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는 거죠. 010-6304-2175로 등록하셔서 너도 나도 건강학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학 박사는 전 세계 온 다 뒤져도 전체 세계의 대학교마다 박사 학위가 개설되어 있질 않아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 지금 3기생까지 곧 졸업하고 이제 4기생 지금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서 2년 8학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 전화번호 전화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또 실기를 하거든요. 임상도 되고 검증도 하고 실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연구개발 후원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합동연합 통장으로 좀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제품의 연구 개발한 데도 유목적으로 잘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여성의 질병에 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고백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성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질병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폐경기에는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우울증 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길지만 그렇다고 남성보다 병에 덜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더 잘 걸리는, 그래서 더욱 걱정해야만 하는 질병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앤디가 여성들이 우선 걱정해야 할 5대 질병과 그 발병 원인 그리고 예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재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째,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은 성에 구별 없이 다가오는 잔혹한 살인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여성의 29%가 심장병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심장병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여성보건 네트워크 신디 피어스 이사는 여성들이 60대에 이르면 심장병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데 대부분 젊었을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며 심장병은 숨이 가빠진다든지 계단 층을 오르기도 버거워지는 등의 전조 증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계단 올라갈 때 숨이 헉헉거린다. 그러면 심장병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 60대라고 했는데 50대 초반 우리나라 평균 폐경 연령은 53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폐경 이후에 갑자기 젊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측 못했던 심장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죽는 날까지 괴롭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설명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심장질환 증상에는 가슴 통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턱 통증, 그리고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어깨 통증 또는 짧은 호흡 등도 유념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심장병 위험 요소로 노화, 흡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운동 부족, 비만과 과체중, 당뇨병 등을 꼽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은 그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건 극히 적은 수치고 대부분이 당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요. 그리고 비만 수치가 늘어납니다. 비만이, 과체중 이런 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미국 여성들에게서 폐암에 이어 사망률 2위의
2위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여성들은 유방암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꺼려하거나 필요 없는 유방 절제술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여성의학협회 다이안느 헬렌 차리스 전 회장은 유방암은 매우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며 유방암 진단이 곧 사망 선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초기에 잘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암학회는 유방암 위험 요소로서 노화, 유전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 되고 가족력, 개인력, 너무 이른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12세 이전에 빠른 월경이 시작이 되고 55세 이후의 폐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경이 빠르게 시작되고 느리게 끝나면은 유방암에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합성 여성 호르몬을 찾고 여성 호르몬 폐경기 이후에 주사를 맞는데 이것도 암을 유발시킵니다. 지나친 음주, 불충분한 영양 상태, 비만 등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노력 없으면 죽어도 이 건강 못 지켜요. 아무리 약이 좋고 내가 건강한 박사 과정에서 실기 좋은 약을 좋은 식품을 처방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역시 주의하고 예방할 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미국 골다공증 협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68%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박사는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능하다며 유아기 청소년기 때부터 생활 습관이 골다공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소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고 노화, 작고 연약한 골격, 백인과 아시아계 여성이 더 위험하다는 것과 가족력이 있거나 불규칙한 월경, 폐경기 때의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거나 식욕이 부진하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식단이라든지 좌식 생활, 흡연, 지나친 음주 등이 이렇게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온 내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뼈가 다 부러져요.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입니다. 이게 폐경기 이후에 특히 늘어나는데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남성 600만 명 정도에 비해 1200만 명 정도로 여성들이 더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고 멀쩡해지기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의 도리 림 박사는 여성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무언가의 연결고리를 차지한다라고 말하며 만약 그 무엇이 없다면 그들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임신 후나 폐경기 때의 호르몬의 변화가 우울한 상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울증 기타 요인으로는 이전에 우울했던 사건들이라든지 우울증 가족력이 있다든지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든지 심각한 만성질환, 남편과의 불화, 약물 중독, 우울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실직, 지인의 죽음 등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생활과 빈혈이나 갑상샘 질환이라든지 최근 심각한 질환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던 어릴 때 기억 등이 꼽힙니다. 근데 요새 비상계엄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내란성 우울증이 지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질병들이 아주 그냥 지금 3개월 이상 이제 버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온 국민이 다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림 박사는 우울증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 동료, 사랑, 애완동물 키우기, 자선활동하기 등이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하다. 인삼 양형탕이라는 한약의 고유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 식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면은 인삼 양형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싸게 받질 않아요. 항상 건강학 박사 과정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칠 때 만들기 때문에 원가만 받고 제공하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 인삼 양념탕을 저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내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오는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는 것, 내 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80% 이상이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제1형 당뇨병 등의 범주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과 미국 자가면역 관련 질환 협회에 따르면 자가면역 질환의 75%가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샘 질환, 루푸스 등 외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환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요인으로 유전자, 호르몬,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환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질병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상도 정확하지 않아서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특히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가 잘못된 점을 보인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질병명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동서양의학으로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이거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 건강학 박사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식품허가로 만들어낸 게 완미당이라는 한약 약초 38가지로 만든 완미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은 반드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할 때마다 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또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식품이 완미당입니다. 신청해서 자가면역 질환,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할 거 없어요. 반드시 완미당 먹어야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좀 잘라졌네. 이게 시를 지금 내가 작성한 건데 이거 토막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나는 사상계에 1968년에 시 소설로 문단계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 내가 지은 시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턱없이 부족하고 매일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당신의 아들 삼아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나의 주님,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는 없고 주님으로부터 기쁨만 받으려는 나를 마냥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지 못하는 못난 저를 살가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이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 잘 알면서도 과연 다 드렸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온통 부끄러움과 악한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 뿐인 나에게 그런 죄책을 모조리 제거하시는 주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마지막입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의 빈자리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하소서.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모두 올려드리며 2015년 10월 8일 해암 김명중, 해암이 제 호입니다. 여기까지 시를 지은 거 이거 여러분에게 또 주님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주요 강의를 마칩니다.